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이너스 치과 정규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출연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반갑습니다. 이전부터 좀 궁금했는데 네. 치과 의사분들도 이가 썩습니까? 네, 저도 많이 써서 같이 있는 동업원 원장한테 치료받고 그렇게 있습니다. 진료도 받으십니까? 받아야죠. 수시로 스캐닝도 받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멍청한 질문이었습니다. 임플란트라고 하면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좀 필요한 치료 방법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많이 좀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점차적으로 젊은 층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데 예. 과거에 비해서 이제 비용이 저렴해지니까 늘어난 추세가 되고 있고 예. 근데 그 임플란트가 처음에는 비용이 워낙 비싸가지고 주로 틀니 환자에게서 그 대체용으로 사용했었었는데 예. 요즘은 젊은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잇몸에 뭐 철골이든지 심고 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검사를 통해서 하게 예. 되죠. 그래서 이게 치아가 없게 되게 되면 과거에는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해서 2차원적으로 진단을 하고 예. 그 길이에 의해서 주로 열고 확인을 하는 과정을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CT가 보급이 되면서 진단 과정에서 이미 플랩을 잇몸을 찢지 않고 할 수 예. 있는 수술 기법들로 점차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에 예. 따라서 환자분들이 불편함도 많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하셔도 예. 아무 불편함이 없는 그런 단계로 지금 변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비해서 수술 방법도 좀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을 찢고 했었었는데 예. 요즘은 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해서 거기에다 어떤 가이드를 미리 장착을 한 다음에 CT로 활용하면은 잇몸을 열지 않은 상황에서 예. 저희가 의사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 정보를 이용해서 수술 시에도 그것을 바로 그대로 믿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의미가 그것을 따라서 가면 된다니까 의사들이 그것을 그대로 이제 시행을 하니까 예. 수술 시간도 짧게 걸리고 또 잇몸을 또 꼬매는 이런 작업도 없고 그러니까 훨씬 더 환자에게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시고 다들 그러한 거를 했을 때 과거에 시술을 받던 분들이 다시 시술을 받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좋아졌냐 많이들 편해졌다? 놀라고 있죠. 네. 예. 수술 전후에 또 어떤 부분 지켜야 될지 궁금한데 음식을 가려야 한다거나 평소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약은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수술 전에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환자들에게는 통상적으로 그 수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그 약물 계열의 골다공증 환자들은 수술이 좀 어려워지는데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이상 복용을 끊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못하는 대상들은 주로 허약하신 분들이 일단 몸이 허약하거나 그래서 그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은 지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술하고 나서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임플란트 심고 난 뒤에 정기 점검 같은 것도 필요할까요? 그럼요. 수술 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랄까 1차적으로 수술 후에 보철 과정까지의 과정 중에서는 걔가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그 위에 요즘은 완전히 매복시켜 놓는 게 아니라 위로 조금 노출이 돼 있는데 그 노출된 부위의 관리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혓바닥으로 자꾸 댄다거나 하게 되면은 골이 형성이 되지 않은 그런 시기니까 또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보철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그 뼈의 형성기가 대략 한 2년 정도 점점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왜 2년이나 되는데 빨리 이렇게 3개월, 6개월 만에 보철을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수치적으로는 할만하다 이거죠. 할만한데 환자에게서 너무 빠른 시기에 했는데 그거를 쉽게 되게 되면은 실패로 다시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사항의 첫 번째가 처음에 한 2년 가량은 땅콩 이상의 그 물리력을 가하지 말아라. 그래서 점진적으로 사용상에서 뼈가 더 단단해지는 그 시기까지를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임플란트에게선 오래 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한 1년에 한 서너 번씩 해요.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아무래도 그 인공 구조물이다 보니까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환자분들이 잘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스케일링을 하다 보게 되면은 또 빨리 발견해서 의사들이 가르쳐 드리고 그에 따라서 뭐 지금은 수명이 상당히 많이 그 임플란트 수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이빨이 썩으면 이 치아가 썩으면 위에 이렇게 덧씌운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럴 때 뭐 카라멜이라든지 껌이라든지 오징어 씹고 저 같은 경우도 떨어진 적이 많은데 임플란트 하고 나서 좀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까? 임플란트의 보철은 다른 보철 방식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인 보철은 치아에다 씌워놓은 거니까 그게 떨어지게 되면 치아가 손상이 오죠. 그런데 임플란트는 박혀 있는 것이 인공 구조물이다 보니까 썩거나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락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세멘 자체가 임플란트 세멘이라는 거를 주로 쓰게 되는데 임플란트 세멘은 뺄 수 있는 탈락할 수 있는 물질로 보통 떼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에 염증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차후에 관리적인 측면 또는 위에 상부 구조물 중에서 파절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수리의 용이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탈락할 수 있는 재료로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찐덕찐덕한 부분으로 식사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고 또 그 탈락을 했을 때 환자분들이 그냥 부끄러우니까 식사 중에 뱉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항상 한번 뭐가 씹히게 되면은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버려야 될 거라고.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임플란트는 제가 심어본 거는 한꺼번에 826. 16개요? 16개 정도 이상을 심기도 하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고요. 그건 골질이 좋거나 아니면 그 환자분이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들은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통상적으로 환자의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개수의 제한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분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임플란트를 못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부분이 일단 비용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허약한 사람들. 허약한 사람들은 그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골질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커다란 수술을 동반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허약한 사람들은 일단 좀 다른 방법을 택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랄까 이 계획상에서 너무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또 오히려 불편하거나 또는 임플란트 하고 나서 음식물이 자꾸 끼어서 불편하실 것 같으신 분들은 이미 계획 단계에서 보철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플란트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치과 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 지금부터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1971 꿀꿀번님께서 몇 개월 전에 치과 진료하러 갔더니 충치로 인해서 8개 정도 임플란트와 4개 브릿지를 해야 한다고 진단이 나왔는데 비용이 약 1,0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은 치아가 아파서 진통제 먹어야 밤에 잠을 청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비용이 너무 나와서 치료를 받지 못하겠네요 하셨거든요. 네. 왜 웃으십니까? 아까 제일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데. 네, 죄송합니다. 제일 처음에 아까 제일 어려운 게 비용 문제가 제일 많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게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비용 부담이 사실 부담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제가 91년도부터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 그 당시는 한 개당 300만 원씩
단계였고 지금은 대략 한 100만 원 아래까지도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고요.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친구들도 많이 뭐 임플란트보다는 보철보다는 임플란트를 많이 시술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8개씩 하다 보면은 무리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라고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임시로 이 제일 중요한 거가 먹는 거니까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임시 틀니를 먼저 제작을 해드리고 그 상황에서 자기 그 경제적인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한 부분씩 함으로 불편함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일단은 먼저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쪽만 해놓고 나서도 그쪽으로만 잡수시게 되면 임플란트가 아까 처음에 살살 씹으셔야 되는데 자꾸 하다 보고 그럼 그게 결국은 실패로 또 이어지고 그래서 비용이 이제 문제가 되실 경우에는 먼저 비용이 저렴한 임시 틀니를 끼시고 전체가 해결이 된 다음에 부분 해결해 나가시게 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352번님, 저는 오른쪽 어금니 임플란트 한 지가 꽤 됐는데요. 2년 전부터 큰 덩어리에 찌꺼기가 그곳에 껴서 동네에 치과 가니까 그냥 쓰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하셨네요. 네, 임플란트의 단점 중에서 아까 그 주변에 음식물이 부착이 되는 경우가 그 임플란트의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임플란트를 못하는 대상에 뭐가 있었냐면 주변 치아가 흔들거릴 때 그 임플란트보다는 보철이 더 낫다고 말씀드렸던 거 있었고요. 근데 임플란트의 단점 중에 첫 번째가 나중에 음식물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이 끼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불편합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음식물 끼게 되면은. 그런데 그 낀 거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옆으로 부착되는 거는 칫솔질의 문제니까 그거는 본인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쓰담님께서는 신랑이 임플란트 한 지 10년이 됐는데 임플란트 한 2가 빠졌습니다. 치과 갔더니 어디 제품인지 모르면 해줄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임플란트 해야 되나요? 다니던 치과가 없어져서 난감합니다 하셨네요. 네, 그러게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호환이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호환되는 제품들을 찾아가지고 한다는 게 시술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모되다 보니까 그것을 찾는 과정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했던 곳에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도 10년이 넘게 되면 이제는 차트를 없애라고 하는 게 의료법이기 때문에 그거 10년 이상 되게 되면 기존 그 치과에서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제 점차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사분과 그다음에 환자분이 좀 그걸 이해를 하시고 서로 어렵더라도 찾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호환되는 그 제품을 찾아낸다거나 하셔야겠죠. 만약에 찾지 못하면 다시 이렇게 결국은 임플란트를 빼고서 새로 박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974번님, 교정을 40 넘어서 해도 될까요? 어려서는 돈이 없어서 못했고 이제 좀 살만해서 가능합니다 하셨네요. 네, 교정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 지금 80이 넘는 사람들도 교정을 하고 있는데 그 교정이라는 의미가 젊어서 하는 교정과 나이가 먹어서 하는 교정의 의미가 좀 틀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젊어서 할 때는 뼈가 그 형성기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교합의 안정이 왔기 때문에 굳이 밥을 내가 잘 먹는데 앞에 보이는 거 불편한 거 또는 이를 빠진 지 잘 안 해놔서 몇 개가 좀 쓰러져 있는 거 그 정도이기 때문에 부분 교정이라고 해서 그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하시게 되면은 기간도 그 한 6개월이면 웬만하면 할 수가 있고요. 비용도 저렴하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데 그 나이가 돼서 전체 교정을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그거는 만약에 그게 정말로 필요했었던 분이면 대개가 20, 30대 해결했을 거고 지금 와서는 그 예를 들어서 뭐 50대가 넘어서 교정을 한다면은 교정은 가능하지만 차후에 음식물이 그 골 형성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 음식물이 끼는 부분은 오히려 더 괴로울 수 있으니까 부분 교정하시는 것이 더 환자분께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체 교정을 원하시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네, 할 수 있죠.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또 진료 받아보시면서 정하시길 바라고요. 1711번님, 치아 교정은 여름에 피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거든요.
여름에 피하는 거가 예. 왜 그런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여름에 이제 더우니까 예. 그 찬물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이가 좀 시릴 수 있다라는 문제. 그렇지만 그거가 크게 문제가 될까요? 아무래도 그 계절적인 예, 네. 답답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저희가 그런 거는 처음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이런 상담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름 계절 구분이 없는 거죠? 네, 없죠. 오히려 네. 방학을 이용해서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시즌이라고 보죠. 그거는 이제 애들이 그 처음에 교정을 장치를 붙일 때 분석서부터 그때 이제 여러 번 내원을 하게 되니까 연타로. 그래서 그 연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애들이 오히려 좀 쉽게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절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좀 빠르게 답변 드릴게요. 3574번님, 치아가 3, 4개 띄엄띄엄 없는데 오래됐고요. 임플란트 가능할까요? 참고로 아랫입니다 하셨네요. 네, 지금 그 임플란트 가능하고요. 오히려 저는 생각할 때 브릿지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띄엄띄엄 났다는 건 치아가 여러 가지로 쓰러져 있을 확률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임플란트 하시고 난 다음에 음식물이 낀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불편할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교합을 맞추려면 차라리 브릿지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너스 치과 정규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